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정윤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뇌물 제공과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등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부분을 유죄로 받지만 2심에서 이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한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아온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삼성 전직 임원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네,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한 삼성 측의 반응 어떻습니까? 2심 선고가 끝나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중요한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변호인 주장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에 삼성 측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회장은 석방이 결정된 후 짐을 정리하러 구치소로 돌아갔고 삼성 관계자들도 구치소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 들렀다가 어디로 갈지 향후 동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한남동 자택으로 귀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계도 이번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삼성그룹은 경영 공백을 메우고 투자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면서 장기화되던 총수 부재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제는 향후 성장 동력 마련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건가요? 그동안 삼성은 시스템 경영으로 회사가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대형 M&A 등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는 오너가 부재해 미래 먹거리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세계 최대 전장업체였던 하만을 인수한 것이 삼성전자의 마지막 대형 M&A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전문 경영인들도 오너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수시로 표했습니다.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부문장은 최근 미국 CES 개최 전 기자간담회에서 오너 부재로 대형 인수합병 같은 새로운 의사결정에 제약이 많다며 큰 의사결정은 부문장 수준에서 하기 벅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9월 독일 이파 행사에서 IT 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각 부문장이 사업구조 개편이나 인수합병을 하는 건 어렵다며 배가 가라앉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무섭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향후 삼성그룹은 그동안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에 적극 나서며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인수합병 등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상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법원 결과까지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시아경제TV 정윤영입니다.